섹스, 폭넓게 조율된 쾌락 체계를 따른다. 수백한 캔디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쾌락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정신적 기계들에게도 줘야 하기는 마찬가지며 기계들도 줘야 하기는 마찬가지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 쾌락 탐지기들은 우리 선조들이 환경에서 바람직했을 특정 자극에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유전자에 별로 기여하는 것이 없는 수많은 다른 자극에도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섹스를 한껏 즐기는 까닭은 분별 있는 진화 심리학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예상했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섹스를 즐기도록 만드는 기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제는 섹스가 출산에 이루어지거나 또는 연애 중의 커플의 결속을 기화할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작동한다. 실제로 이것은 거의 아무 때나 거의 모든 상황에서 둘이든 셋이든 혼자든 동성간이건 이성간이건 생식에 기여하는 구멍을 통해서든 그렇지 않은 신체의 부위를 통해서든 상관없이 가동한다. 우리가 유전자의 번식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여하는 일이 없는 섹스를 할 때마다 우리 유전자는 바보 취급을 당하는 셈이다. 가장 역설적인 것은 비록 섹스가 동기부여의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안해낸 방식으로 섹스를 한다는 사실이다. 이성애자들은 정관 수술을 받고 남자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시대에도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섹스를 하며 소아성애자들은 감옥과 공동체의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자기의 관심을 추구한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실수다. 물론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변형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응적 가치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어느 설명도 특별히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예컨대 동성애자 삼촌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에 따르면 동성애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동성애자들이 흔히 자기 형제자매의 아이들에게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더 타당한 설명은 동성애가 성행동의 다른 변형과 마찬가지로 진화에 의해서 좁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폭넓게 조율된 쾌락의 체계의, 다시 말해 이미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던 한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위해서 함께 선택된 쾌락 체계의 결과라는 것이다. 유전적 특징과 경험의 혼합 속에서 사람들은 온갖 형태의 다양한 것들을 쾌락과 연결시키게 되었으며 이런 바탕 위에 행동이 이루어진다. 성에 관련된 상황은 다른 영역과 관련해서 꽤 전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리의 정신적 기제의 상당 부분은 보상을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기제의 사실상 모든 부분은 유전자의 눈으로 볼 때 이상한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선택을 허용한다. 설탕을 마음껏 즐기는 행동이 그러한 예이고 뜨거운 퍼지 아이스크림 썬드는 우리가 칼로리를 필요로 하든 안 하든 거의 언제나 쾌감을 선사한다. 인터넷 중독, 적동산이 정보 탐색자. 인터넷 중독과 같이 좀 더 현대적인 강박 충동이 또 다른 예이다. 이 강박 충동은 아마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조상 전래의 회로가 보상을 주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심리학자 조지 뮬러의 표현대로 우리는 모두 정보 탐식자나 그리고 사실을 즐겨 수집했던 선조들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별 관심이 없던 선조들보다 어떤 것이 더 번식하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지닌 체계는 충분히 정교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다. 어떤 풀이 상처 치료 어떤 풀이 상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어 느끼는 파열과 졸리와 피트, 거풀이 최근 소식을 접하고 느끼는 희열은 다른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정보 욕구를 좀 더 까다롭게 제어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지낼 것이다. 셜록 홈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을 셜록 홈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악명이 높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원래 우리 뇌라는 곳은 텅 빈 작은 다락방들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구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멍청한 사람들은 그가 발견한 온갖 종류의 잡동사니들로 죄다 갖다 놓는다. 그래서 정작 그에게 쓸만한 지식은 밖으로 밀려나거나 또는 기껏해야 다른 많은 것들과 뒤죽박죽 섞여서 그것을 꺼내기가 어렵다. 그러니 쓸데없는 사실들이 유용한 것들을 미쳐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셜록 홈즈는 가공의 인물일 뿐이다. 실제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홈즈처럼 절제된 또는 섬세하게 조율된 정보 수집 체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드문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정보가 우리 쾌락의 미터기를 상승시킬 수 있다. 밤늦은 시각에 인터넷에 접속할 기회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클릭하고 저기에 클릭한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또 다른 링크를 쫓다 보면 네 번째 링크에 부딪히곤 하는 식이다. 뚜렷한 목표의식도 없이 이 주제에서 저 주제로 급속하게 엮여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정보의 조각이 하나하나가 내게 쾌감을 선사한다. 나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영화 비평가도 아니다. 때문에 이런 정보가 내게 쓸모있게 될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래도 나는 안 할 수는 없다. 나는 그냥 이런 시시콜콜한 것들을 좋아한다. 내 뇌는 나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배선되어 있지는 않다. 웹서핑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가? 천만에 갈 때까지 가보자. 비디오 게임, 허술한 쾌락 탐지기를 파고들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통제에 대해서 영원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연구가 입증하듯이 통제감은 우리에게 행복한 느낌을 선사한다. 예컨대 한 고전 연구에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갑자기 들려오는 소음들을 매우 불규칙한 간격으로 들어야만 하는 조건 속에서 사람들을 관찰하였다. 이때 일부 피험자들에게 그 사람이 이 상황에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만약에 다른 피험자들에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려주었다. 그 결과 일정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며 더 행복하게 느꼈다.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단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도 비슷한 원리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좁게 초점에 맞춰진 책이라면 이것이 충분히 적응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유기체들은 더 강력한 힘들에게 완전히 내맡겨진 유기체들보다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커다란 폭포 아래에 지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흐르는 개울을 건너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삶 속에서 골프 스윙을 완벽하게 가다듬기 위해서
또는 완벽한 도자기를 굽기 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소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성취감의 보상을 주는 기제를 속이고 있는 셈이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인의 삶은 진화 심리학자들이 과상자극이라고 부르는 것들로 가득하다. 과상자극이란 너무 완벽해서 보통 세계에는 없는 것이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비율의 바비 인형, 에어브러쉬로 눈부시게 꾸며낸 모델 얼굴, 자극적으로 빠르게 건너뛰는 MTV 화면들, 인공적으로 합성된 나이트클럽의 드럼 소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자국들은 조상 전래의 세계에서는 감히 꿈도 못 꿀 극단적인 흥분과 희열을 전달한다. 비디오 게임은 이 점에서 완벽히 좋은 예이다. 우리가 이것을 즐기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제감 때문이다. 우리는 게임에 부과되는 도전에 성공할 수 있는 만큼만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감을 잃는 순간 우리는 게임을 즐기는 것을 그만둔다.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게임은 재밌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숙달의 느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전은 바로 이런 치열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디오 게임은 단순히 통제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통제의 정수이다. 숙달과 연합된 희열을 최대한 빈번하게 제공하도록 설계된 게임은 기술 습득의 자연스러운 보상 과정에 대한 과상 변형이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업계에서 생산된 비디오 게임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삶 자체보다 더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게임이 우리의 쾌락 탐지 기제에 내재된 부정확성을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 불쌍한 유전자요. 우리의 쾌락은 절충적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쾌락은 절충적이다. 우리는 정보를 사랑하고 신체적인 접촉과 사회적인 접촉을 사랑하며 그 밖에 좋은 음식, 훌륭한 와인, 애완동물과 보내는 시간, 음악, 연극, 춤, 소설, 스키, 스케이트보드, 비디오 게임을 사랑한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취하게 하거나 웃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한다. 이런 예들은 사실상 무한하다. 몇몇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적응적 이익을 찾아내도록 노력하였다. 예컨대 제플린 밀러는 음악이 구애의 목적을 위해 진화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가설은 음악이 자장가를 부르기 위해서 진화했다는 것이다. 밀러가 가장 잘 언급하는 예는 지미 핸드릭스다. 이미 비범한 락 기타리스트, 1970년 27세의 나이로 죽었다. 음악적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약물의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다. 그가 생산한 음악, 3장의 스튜디오 앨범과 수백 번의 라이브 콘서트는 그에게 아무런 생존 혜택을 베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수백 명의 10대 소녀들과 팬과 성적 접촉을 가졌으며 적어도 2 여성과 동시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 독일, 스웨덴에 적어도 3자녀의 아버지가 되었다. 피임 이전의 옛날 상황이었다면 그는 더 많은 자식들의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특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성선택의 이론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예측한다. 물론 10대 소녀들이 헤비메탈의 즉흥적인 연주에 빠져 무수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남성들이 정말로 더 뛰어난 음악 재능을 지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수천 명의 여성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며 음악을 연주하거나 작곡 또는 녹음을 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있다. 게다가 유혹을 당하는 쪽이 유혹하는 쪽보다 음악을 하는 데서 덜 쾌감을
느끼고 있고 또는 음악을 즐기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다산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음악이 구애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상황 특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특성이 그런 목적을 위해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자장가 가설도 마찬가지다. 문화적 선택과 유쾌한 속임수. 오히려 현대의 다양한 쾌락들은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폭넓은 조율된 쾌락 체계의 산물이다. 명금이나 고래류가 단순히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악 자체는 인간에게 독특한 것이지만 그것 밑에 깔린 인지 기제의 많은 부분은 그러하지 않다. 언어의 많은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뇌 회로를 바탕으로 하고 있듯이 음악도 그것이 생기는 이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장치들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리듬의 산출은 적어도 일부 원숭이들에게 초보적인 형태로 발견한다. 킹콩이 가슴을 두드리는 유일한 원숭이가 아니다. 그리고 음의 높낮이를 구별하는 능력은 더 광범위하게 관철된다. 금붕어와 비둘기는 음악 장치를 구별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음악은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도 얻는 쾌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곧 우리가 사회적인 친밀함을 얻는 쾌감, 예측이 맞을 때 느끼는 쾌감, 예상 못한 병치되어 예상 못한 것이 병치되어 생기는 기쁨. 이 책에서 신념과 관련돼 언급했던 단순한 친숙 효과에서 생기는 좀 더 평범한 쾌감 등이 그것이다. 또 악기를 연주할 때 우리는 숙달과 통제의 느낌을 얻게 된다. 우리는 울적한 브루스를 들으면 우리가 덩달아 우울해진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비탄에 잠긴 10대들조차 누군가 자신의 고뇌를 함께한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쾌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음악, 영화, 비디오 같은 오락 형태를 스티븐 핑거의 표현대로 쾌락의 기술, 곧 우리가 지닌 보상체계의 반응을 최대화하는 문학적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는 까닭은 이것이 우리 유전자를 널리 퍼뜨리기 때문이거나 또는 이것이 우리 선조들에게 특정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런 즐거움의 대상이 되도록 문화적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쾌락 추구의 기제를 존재하는 허점을 파고들 수 있을 만큼만 그러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 쾌락 중추는 인간 종의 생존을 촉구하도록 완벽하게 조율된 몇몇 기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손쉽게 속아 넘어가는 조야한 기제를 잡다하게 모아놓은 것이다. 쾌락은 진화생물학자들이 번식 적응도라고 부르는 것과 느슨하게도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고마운 일이다.